부국제라고 부르죠.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이자 최대의 국제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면서 화려하게 컴백했습니다. 올해는 총 1,600여 명의 해외 게스트, 또 4,700여 명의 국내 게스트가 영화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홍콩 배우 양조위가 최고의 게스트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마주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허문영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14일에 폐막했잖아요. 예. 며칠 지났는데 좀 쉬셨습니까? 예, 한 이틀 동안은 잠만 잔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또 3년 만에 돌아온 부산국제영화제이다 보니까 준비도 상당히 여러 면에서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3년 만에 정상화한다라는 선언을 했는데, 예. 그저 예상보다 그 정상화라는 것이 굉장히 벅찬 과제였다라는 것을 실행 중에, 그리고 영화제를 하면서 더 뼈저리게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벅차다라는 거는 어려운 건가요? 설레는 건가요? 예. 어려움, 설렘 다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 일하는 데는 늦게 익숙해지지만 예. 노는 건 빨리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축소된 규모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몸과 마음이 좀 작은 규모에 익숙해져 있다가 맞아요. 예. 정상적 규모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에너지,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제 오히려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예. 그 위원장님 이번에 영화제 기간 내내 정말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1시간 단위로 일정이 빼곡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위원장님은 영화를 직접 볼 시간은 없는 건가요? 볼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볼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저도 그게 아쉬워서 그 작년 그 폐막 그 전날에는 저도 영화를 한 편 보겠답시고 이제 극장에 앉았다가 10분 만에 잠이 드는 그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아유, 좀 나름대로 아쉬우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소식 들어보니까요, 영화인들과 관객과의 만남을 많이 늘리려고 힘쓰셨다고 들었어요. 이 관객과의 대화가 무려 304회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 영화제 관객들은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바라는 것이 영화인들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들에게는 극장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벤트 행사장에서 영화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듣고 문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장 또 애타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리가 있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영화인과 관객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런 극장에서의 GV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인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기시나요? 네, 그럼요. 그 영화인들도 역시 그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관객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관객을 직접 만난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라고, 그리고 너무 그리웠던 일이라고 많은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이번에 보니까요, 온스크린 섹션이라는 것도 있고 동네방네 비프라는 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어떤 거였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예, 온스크린 섹션은 지금까지 영화하고는 다른 그 장르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되었던 드라마들, 시리즈 드라마들, 주로 이제 OTT 플랫폼에서 생산하는 시리즈 드라마들도 이제 우리는 영화의 또 다른 어떤 유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3편을 좀 상영을 했고 올해 9편을 상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미디어 변화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뭔가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섹션이고요. 동네방네 휘프도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영화의 개념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데 주목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일상화된 매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20세기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영화제도 그냥 중심부에서 영화의 전당 중심부에서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뭔가 이렇게 중심적인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좀 분산적이고 지역적이고 생활 밀착적인 그런 행사로도 또 다른 트랙을 또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역시 시범 사업을 해서 올해 본격화된 생활 밀착형 분산형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참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개막식 보니까요. 그 올해 5월에 별세한 고 강수현 배우를 추모하는 걸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강수현 배우는 사실상 이제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가장 국제적 명성이 높은 배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배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분이 부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분에 대한 추모를 좀 당연히 이제 개막식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일회적인 추모 행사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강수현 배우의 어떤 업적과 그의 기억을 지속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또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제 쭉 영화제 치르시면서요.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꼽은 영화제의 베스트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장면 이런 때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올해 저 나름대로 되게 흥미롭다, 재미있다고 생각한 순간들은 좀 있었는데요. 제일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건 그 양조위 배우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오셨죠. 근데 물론 기자회견은 저희 주최 측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 혹은 약간 난감한 질문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팬클럽 미팅 같았습니다. 거기 기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30대, 40대들이 많은데 보니까 전부 양조위의 열렬한 팬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약간 그 열혈 팬과 같은 그런 질문들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뭐 양조위 그 관련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지난해 12월에 이미 참석이 결정됐다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2월 말에 섭외하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양조위 배우가 작년에 이제 그 슈퍼히어로 영화인 샹치 이제 그 악역으로 출연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출연작이 2000년대 초기에 비해서 좀 뜸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홍콩의 상황이 또 뭐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그 방역이 훨씬 더 엄격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좀 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기회를 이게 되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긍정적인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섭외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 그 프로그래머, 아시아 담당 프로그래머가 이제 섭외를 했죠. 아, 그랬군요. 그 위원장님도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텐데 어떻게 뭐 영화나 스크린 속에서 보던 것과는 뭐 다른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저는 사실 양조위 배우를 2004년에 사실 양조위 배우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을 때 제가 그때 프로그래머로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8년 전이죠. 네, 뭐 많이 달라졌던가요? 놀라운 일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까? 네, 양조위라는
배우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예. 힘은 그 뭐 연기에도 있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선량한 기운 같은 게 있어요. 그 선량한 기운, 이 그 눈매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관객들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18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봤는데도 그때 그 기운, 선량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 친절한 기운 뭐 이런 게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좋은 게 안 변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뭐 대화할 시간은 없으셨나요? 18년 전에 우리 만났었다 이런 얘기? 예, 뭐 그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식사 자리는 이제 몇 번 있었는데, 예. 그 양조위 배우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많은 관객을 한꺼번에 그 보는 일은 굉장히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좀 놀라는 눈치였고, 그리고 특히 젊은 관객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약간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였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한국에서 같이? 예? 식사 어떤 거 드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한식도 먹었고, 이태리 식당 가서 또 먹었고. 여러 끼를 함께 하셨군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변에 보면요. 앞서서 뭐 기자분들 3040에서 열렬히 또 반겼다라고 했지만 예. 주변에 뭐 10대, 20대 중에서도 양조위 배우 또 왕가위 그 감독 영화 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혹시 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뭐 저희도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분을 모시는 게 너무 이제 기쁜 일이긴 했지만, 예. 10대는 아마 잘 그렇게 좀 덜할 것이다, 호응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좀 저희들도 좀 어리둥절했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양조위는 우리도 모르게 초세대적인 스타, 그러니까 지금의 10대부터 지금 60대까지, 저는 사실 올해 60대가 됐지만 저는 당연히 양조위 오랜 팬이었고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똑같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숭배하는 그런 말 그대로 초세대적인 스타 있구나. 정말 드문 스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조위 배우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또 국내 배우들 섭섭해할까 봐요. 이번에도 보면은 뭐 한지민, 강동원, 하정우, 이영애, 아이유, 진선규, 류준열, 권율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 배우들이 이 부옥제를 찾았는데 뭐 또 혹시나 이렇게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기억에 남는 얘기들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올해 그 국내 그 톱스타라고 할 만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오셔서 이런저런 행사를 다 하고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맙죠. 왜냐하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드라마, 영화 그 제작 편수가 급증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데 어쨌든 뭐 1박 2일이라도 혹은 2박 3일이라도 시간 내서 이렇게 와 주신 건 저희들로서는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분들도 어쨌든 이렇게 그 대규모 관객을 직접 보는 일이 뭔가 되게 영감을 얻고 기운을 얻어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셨고, 근데 특히 그 중에서 개막식 사회를 본 유준열 그리고 전여빈 배우 그리고 개막식에서 양조위를 한 사람의 팬으로서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한예리 배우는 이제 그날 개막식 밤에 양조위 배우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양조위 배우를 11시까지 보내지 않고 붙들고 거의 클래스를 프라이빗 클래스를 했다라고 이제 제가 뒤늦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배우들한테는 수업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귀한 수업이 어딨냐, 이런 농담까지
같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배우 뭐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찾아주신 배우들도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번에 그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 관객 수나요? 아니면 작품 수나 이런 게 몇 % 정도 회복이 다 된 겁니까? 저희들이 그 기대했던 건 2019년 기준으로 예. 그 양적인 면에서 80%에서 90%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극장에 지금 관객들이 한 60%밖에 돌아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화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80% 이상은 해보자. 잘하면 9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적인 면에서는 90% 정도까지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데요. 예. 내년에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되게 아늑한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에게도 아늑하게? 영화인들에게도 오면 뭔가 이렇게 집에 온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고 자기를 품어주는 막 그런 느낌. 네네. 을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는 어느 정도 모순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웅장했으면 좋겠다. 요즘 흔히 쓰는 표현이죠. 웅장함. 웅장하다는 크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더 많은 훌륭한 영화인들 그리고 훌륭한 영화들을 만나는 그런 좀 웅장함, 영화의 웅장함을 좀 더 잘 느끼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자면 이제 투트랙 전략을 좀 제대로 구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은 한번 맡으면 쭉 가는 건가요? 내년에도 맡으시나요? 아닙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군요. 예, 당연히 임기가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제가 내년이 3년 임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은 그 다음에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